11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0주차 강의에서는 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좀 풀어줬는데요. 정교분포를 활용해서 정교분포, 표준화 정교분포, 그리고 우리 추정에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문제만 풀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수식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1주차 강의예요. 지금 학습 목표는 통계학적 가설검정 개념과 가설검정 오류 두 가지를 이해한다. 정규분포 문제풀이는 지난 시간에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세워놓고 검정을 해야 되겠죠. 추정이 끝나면. 그리고 우리가 검정할 때 통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검정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로 나눠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게 끝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설 검정을 사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백신이 많이 나왔죠. 뭐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마스트라제네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약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지금 백신이 나왔고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또 치료제 또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치료제가 과연 우리 사람한테 투입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치료제를 우리가 예를 들면 만들었을 때 이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시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명을 했는데 혹시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오늘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컨셉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다음 주부터 문제 푸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그냥 탁탁탁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통계량을 사용하고 이럴 때는 이런 통계량을 사용하고 이렇게 뒤에 문제 푸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오늘 얘기하는 지금 이런 가설 검정 개념과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것들이에요. 그렇죠?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를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신뢰도가 뭔지, 유의성 검정이 뭔지, 성이에요. 유의성 검정이 뭔지, 검정 통계량은 뭔지, 검정력, 기각력, 채택력 이런 용어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래서 지금 통계학적 가설검정 개념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양주를 좋아하는데 A 회사, B 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 사실은 옛날에 홍차 실험할 때 했었죠. 영국에서 티를 먼저 붓냐, 우유를 먼저 붓냐, 우유를 먼저 붓냐, 티를 먼저 붓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어쨌든 A라고 하는 사람은 A 회사, B 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다고 자기는 주장하고 있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A씨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전제라는 말은 A라는 사람은 뭐예요? A 회사의 양주랑 B 회사의 양주를 구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못하니까 못한다는 전제하에 두 종류의 위스키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가설을 세운 후 이 가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양주를 A 회사, B 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기무가설이라고 하고 이걸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기무가설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예요. 두 종류의 위스키를 양주를 구별할 수 없다. 예요, 그렇죠? 양주를 구별할 수 없다고 정말 이 A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니야 나는 뭐예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 두 종류의 위스키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이 맞는지 기무가설이 맞는지를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무가설이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사람은 구별할 수 없으니까 두 종류의 양주를 구별할 수 없다. 이거를 기무가설 H0로 놓고요. 아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우리가 대립가설을 연구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 연구가설은 두 종류의 위스키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따져요. 그럼 이것은 A씨가 100%를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90%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80%만 구별해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한대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기무가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립가설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대립가설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울 때는 기무가설은 그냥 갖고 있던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내가 연구하고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보통은 대립가설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일단 그러면 일단 예제 1, 예제 2, 예제 3, 예제 4가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 1. 한 건축 기사가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물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더 접착력이 좋은가를 알고 싶어 해요. 새로운 혼합물의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험에서 그 우수성이 시사되지 않는 한 이를 추천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혼합물의 접착력에 대하여 계속 수회의 실험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세우는 거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우리가 아까 기무가설은 H0라고 했고요. 대립가설은 H1이라고 했는데 기무가설은 기존에 갖고 있던 현상이에요. 근데 이 대립가설은 이 건축기사는 뭘 주장하고 싶으냐면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물이 혹시 더 접착력이 좋은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접착력이 더 좋다면 바꾸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건축 기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물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더 접착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우는 거야. 여기다가 H1 대립가설을 뭐라고 세우냐면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률이 더 접착력이 좋다. 접착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세우는 게 대립가설이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그럼 이때 기무가설은 뭐냐면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물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더 접착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똑같다 또는 더 좋지 않다. 어쨌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물이 더 접착력이 우수하다를 주장하고 싶고 요거를 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H1 기무가설은 H0 기무가설은 똑같다라고 보통 봐요. 똑같으면은 굳이 새로운 시멘트의 혼합물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재개발 지구에 새로 지어진 수천 개의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25평으로 광고되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생각에는 광고되어진 곳보다 좁게 느껴졌다. 입주자들은 기술자를 고용해서 몇 개의 아파트의 면적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입주자들이 분명히 25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뭐예요? 갔는데 25평보다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을 우리가 투입해서 25평보다 작든지 안 작은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작다면 뭐예요? 이 아파트 시공사한테 어떤 그 배상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입주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립가설은 뭐냐면 뭐예요?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25평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이때 기무가설은 뭐냐면 그냥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25평이 맞다. 25평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대립가설로 세운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한 사회학자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사회학자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대답할 거라고 이 사회학자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기무가설과 밑에다 세울게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면 예제 3번이에요. 그쵸? 이 사회학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뭐예요? 수학 과목을 더 좋아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수학 과목을 더 좋아한다.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기무가설은 뭐예요?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이랑 수학 과목을 똑같이 좋아한다. 라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학자는 자기가 뭐예요? 남학생들이 수학을 더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죠. 예제 4번이에요. 전매청에서 타르 함유량이 평균 5mg 미만의 신품종의 담배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러한 저타르의 담배는 아주 수출 전망이 좋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수출되는 품종 중 시장성이 높은 몇 가지에 대해 타르 함유량을 조사하여 저타르의 담배에 대한 수출 전망이 좋은지를 조사하려고 한다에 그쵸? 이 전매청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타르 함유량이 5mg 미만의 신종품 담배를 개발하고 싶어 해요. 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매청에서는 5mg 미만의 저타르의 담배가 수출 전망이 좋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전매청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때도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봐야 되겠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세우면 저타르의 담배가 수출 전망이 좋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쵸? 수출 전망이 좋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요거를 우리는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기무가설은 뭐예요? 저타르 함유량, 즉 5mg 미만의 뭐예요? 저타르 함유량의 신종품의 담배가 수출 전망이 좋지 않다. 그냥 지금이랑 똑같다. 요게 우리가 기무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4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문제 풀 때 되면 되게 헷갈리지 않고 되게 쉬워요. 내가 연구하고 싶은 가설을 대립가설을 두고 그냥 기존에 있는 가설을 기무가설로 두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약을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검정과 가설 검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때의 기무가설은 뭐냐면요. 지금 개발한 치료제가 뭐예요? 효과가 없다예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개발한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요게 대립가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설을 놓고 많은 치료제를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검정을 통해서 지금 팔려고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연구하고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대립가설 H1이라고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우리가 H0 기무가설이라고 한다예요.
그럼 대립가설하고 기무가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좀 이따가 요거는 시간이 남으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유의 수준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유의 수준. 한번 볼게요. 레벨 오브 시그니피컨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까 A라는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이 A회사 양주와 B회사 양주랑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이 사람한테 양주를 먹여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 번 맞을 확률은 0.5. 이거는 뭐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쵸? 나도 50%로 확률로는 A회사인지 B회사인지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연속 두 번을 줬어요. 연속 두 번 다 맞출 확률은 역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0.25가 되죠. 그쵸? 0.25가 되고, 그리고 세 번을 연속 맞췄어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쵸? 첫 번째도 맞췄고, 두 번째도 맞췄고, 세 번째도 맞췄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맞출 확률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맞출 확률 2분의 1 곱하기 세 번째 맞출 확률 2분의 1 곱하기. 그래서 8분의 1로 0.125예요. 점점 뭐예요? 어쨌든 맞춘 확률이 작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을 연속적으로 맞추면 이 사람이 뭐예요? A회사의 양주랑 B회사의 양주를 구별하다고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100번 맞추면 뭐예요? 2의 100승이죠. 이거는 거의 0이 뭐예요? 거의 0에 가깝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히 맞추면 100번 연속 맞추면.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도대체 몇 번까지 얘가 맞추면 그래 니는 A회사의 양주랑 B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실험을 요 한 번 시도할 때 요행수의 확률이 0으로 갈 수 있어요. 그쵸? 100번 이렇게 실험하면. 근데 요행수의 확률이 어느 정도 작아지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번 맞추면 우리가 얘를 A회사의 양주랑 B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냐면 통계적 실험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그 확률이 5% 이하가 되면 우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A회사의 양주랑 B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 번에 0.125예요. 그쵸? 그러면 5% 이하로 되려면 5번 맞추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뭐예요? 5승이니까 요게 3.125가 된대요. 3.125%. 5% 미만이죠. 이렇게 되면 5%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A의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3.125%는 우연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요행수의 확률이라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3.125% 뭐예요? 100번 중에 3번 정도는 100번 중에 3번 정도는 아주 운 좋게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때 우리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 놓는 기준이 없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5% 이하가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이런 어떤 실험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 5%로 두기도 하고요. 10%로 두기도 하고 1%로 두기도 하는데 보통은 5%라고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박스 하나 볼게요. 우연한 불규칙성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차이를 유의차라고 얘기해. 유의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유의 수준을 우리가 보통은 알파를 0.05로 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위에 5%는 우리가 위험률 또는 유의 수준이죠. A의 요행수에 의해 속는 비율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아주 운 좋게도 어떤 사람이 5번을 연속적으로 맞췄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5번을 연속적으로 맞출 확률은 3.125%인데 요런 경우는 뭐예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요행수에 의해서 그냥 내가 속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5번 이상 맞추면 뭐예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25%는 내가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돼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유의차라는 말이 나오죠. 유의차. 유의차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세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 한번 띄워놨는데, 혹시 요 옆에 있는 그림 생각나요? 요거 중간고사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나왔었죠. 요게 뭐냐면, 실내 구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쵸? 왼쪽 그림은, 백화점에서 우리 프로모션 기간, 홍보 기간 동안에 뭐예요? 광고지를 발행한 쪽이고요. 발행하지 않은 쪽이고요. 오른쪽은 우리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뭐예요? 광고물을 발행한 거예요. 고객한테.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예요? 구매 금액이 차이가 날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뭐예요? 홍보물을 발생한 그룹하고 발생하지 않는 그룹을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단지 차이는 홍보물을 발생하고 안 하고의 차이였는데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95% 신뢰 구간이 하나도 안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로 우리가 유의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차는 뭐냐면 유 있을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 쪽이랑 B 쪽이랑 한번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조건이 똑같고 다른 조건은 뭐냐면 홍보물을 발생하고 홍보물을 발송하고 발송 안 한 거의 차이니까 홍보물을 발송하면 구매 금액이 상승하겠구나라고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실은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그렇죠?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요걸 우리가 유의차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잠깐만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어떤 검정을 할 때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다. 그렇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기무가설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거고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연구하고 싶은 가설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검정을 이제 실시를 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때 검정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게 기무가설이 사실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대립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를 봤을 때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지금은 우리가 5% 이하면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가 될 수도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1%, 10%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0.055%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의미를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A랑 B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한 번 구별해서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두 번도 인정할 수 없고 세 번도 연속 맞출 수 있는 확률은 0.15니까 가능하고 네 번, 다섯 번째를 가니까 2분의 1의 5승에서 3.125%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5번 연속 맞추는 경우는 우연적으로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5% 이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립가설을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경우거든요. 아직까지는 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제가 펜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펜을 한번 주워볼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제1종의 오류와 제2종의 오류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에 우리가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데 A라는 사람이 A 회사의 양주랑 B 회사의 양주를 5번 이상만 맞추면 이 사람이 맞다고 우리가 채택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3.125% 정도는 우연으로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제1종의 오류, 제2종의 오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많이 헷갈려 해요. 이 제1종의 오류와 제2종의 오류를. 근데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예제를 들 텐데요.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하나만 좀 딱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제1종의 오류는 5회의 실험에서 A의 요행수인 확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2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아직 3.125%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우연으로 뭐예요? 얘가 맞췄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행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버리게 되는 오류란 얘기예요. 얘는 아주 운 좋게 3%의 확률로 A 회사의 B 회사의 양주의 차이를 구별해냈어요. 사실은 구별 못하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연속 5번 맞췄기 때문에 얘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판정을 한다는 얘기는 기무가설, 즉 A 회사랑 B 회사랑 양주를 구별하지 못한다가 기무가설이잖아요. 근데 이 기무가설을 버려야 되죠. 5번 연속으로 맞췄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회 중에 뭐예요? 3.125의 비율은 요행수의 확률로 맞추긴 하지만 이 오류를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연속으로 맞추면은 뭐예요? H1, 즉 기무가설이 아니고 대립가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채택하는 거예요. 즉 A 회사의 양주랑 B 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낮은 확률로 3.125%의 확률로는 뭐예요? 얘가 우연으로 맞출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기무가설이 사실이었을 수도 못하는 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 오류를 우리가 제1종의 오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제1종의 오류가 있고요. 또 제2종의 오류가 있는데요. 이거 뭐 덜렁이의 오류라고 얘기도 하는데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2종의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이에요. 즉 얘는 분명히 A 회사의 양주랑 B 회사의 양주를 구별할 줄 아는 애예요.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A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별 못해라고 우리가 판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제2종의 오류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립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A 회사의 양주랑 B 회사의 양주를 구별 못한다는 기무가설을 뭐예요? 채택하게 되는 확률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제2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대립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예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판별되었는데도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채택하는 오류죠. 원래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없다고 그냥 놓쳐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뭐 제2종의 오류, 뭐 멍청이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둘째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